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스 7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스는 한자의 뜻을 담당하니까 열심히 잘 외우셔서 한자 쉽게 구분하는 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할게요. 볼견자를 한번 보시는데 자, 눈목에다가 아래에 있는 한자가 사람을 상징해요. 눈으로 사람이 쳐다본다 라고 해서 보다라는 한자인데 우리가 흔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볼 때는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한자가 같지만 발음을 바꿔서 찾아뵙다라는 뵐현이라고 하는데요. 3급 정도 가면 알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음을 약간 바꿔서 높임말과 낮은말을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볼견이 들어가면 다 뭐와 관계되냐? 보다하고 관계된다는 걸 꼭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뿔각자를 보시면 뿔의 모양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뿌리를 상징하고 또 혹은 더듬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쓰기도 하지만 뿔 모양에서 온 한자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그려주는 한자 이렇게 뿔각 모양 이런 거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한자를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자 정말 중요한 부스입니다. 정말 한자가 많고요. 제가 이거는 부스로 공부하는 법에서도 분명히 다룰 거고요. 말씀원이 들어간 한자는 다 말과 관계되며 말로 하는 행위 중에서 우리가 공부, 연구 여러 가지가 쓸 수 있는데 제일 하는 것은 공부예요.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점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해서 이 말과 관계된 한자는 상당히 많고요. 말과 관계된 한자는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원이 들어가면 말하고 관계되고 공부하고 관계되고 학습하고 관계되고 언어하고 관계되고 여러 가지가 관계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한자를 약간 보시면 어떤 걸 보면 자 위에 있는 한자가 우리 머리두라고 배웠죠? 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아래는 두이에요. 두이. 그 다음 아래는 뭐예요? 입구죠. 그러면 사람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두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책이 보이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이라는 것 한 번 베풀면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두 번 정도는 생각하고 뱉자라고 하는 말씀 한자고 그렇게 하시면 필순도 잘 외우실 것 같아요. 네 번째 골짜기 곡은 골곡이라고도 부르고요. 산과 산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한쪽에 딱 고여있는 자 보세요. 산과 산이 있어요. 또 큰 산이 있고 여기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와서 이쪽 골짜기에 이렇게 받아져서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거 이제 물은 이렇게 쓰고 골짜기를 써서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쓸 때 쓰는 한자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형과 관련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콩두는 콩두가 아주 유명하지만 콩하고 관련된 한자가 아니라 여기 쓴 것처럼 제사그릇 두자예요. 우리가 제기 그릇을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음식을 집어 넣는 거죠. 여기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그릇 두가 뭔 뜻이고 나중에 이제 콩두로 쓰게 되는데 제사 그릇을 그대로 본뜬 한자고요. 이거 한자 보시면 풍년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를등에도 부서져서 제사하고 관련된 한자 할 때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콩으로 쓸 때는 혼자만 써요. 다른 자가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두로 쓸 때는 두유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 두부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다른 자와 결합할 땐 절대 콩으로 쓰지 않고요. 제사 그릇하고 관계된다는 거 꼭 유념하세요. 자, 여섯 번째 돼지시를 보면 돼지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돼지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돼지는 다른 짐승보다 꼬리가 짧아요. 그래서 돼지를 세우는 모습인데 가로로 한번 그리면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다리를 이렇게 4개를 그리고 돼지 꼬리를 이렇게 그린 건데 이 꼬리를 잘 보세요. 자, 이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다리에다가 꼬리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돼지하고 관련되고 집가자 아래에도 관련돼서 짐승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사람이 살면서 고기를 키워서 먹었기 때문에 돼지는 보통 먹고 소는 농사와 관련되는 한자를 쓰지요. 그래서 돼지는 먹는 거와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이 돼지시하고 약간 비슷한데 발 없는 벌레치라고 하고 갖은 돼지시변이라고도 부르는데, 먼저 갖은 돼지시변을 보시면 돼지시자와 비슷한데 갖은이라는 말, 좀 뭉뚱거려서 좀 두껍다라는 뜻이고요. 변이라는 말은 왼쪽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 와서 모양을 상징하는 한자인데, 이렇게 짐승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태태라고도 부르는 한자고, 한자가 많진 않나요? 모양 모자 이런 한자에 좀 들어가는데 좀 무서운 짐승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부수입니다. 여덟 번째 조개패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원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부수인데요. 조개패가 들어간 한자는 다 돈하고 관련돼서 이게 들어갈 때는 무조건 돈, 재물로, 보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귀한 것을 재화로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특히 위쪽 북쪽 지방에는 바닷가가 없는데, 이 바닷가 없는 지방에서 아주 귀한 보석같이 생긴 조개들이 크게 보물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은과 금처럼. 그래서 조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먹다 남은 홍합 껍질 같은 백합 껍질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반들반들하고 예쁜 보석같이 생긴 조개 껍질이 재화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개패가 들어간 한자들은 돈이다 라고 보시면 거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개 모양에서 온 한자고요. 굳이 애들처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조개가 있다고 하면 조개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개살 보고 이건 무늬 보고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불글적은 아래에 있는 한자가 불화예요. 불화. 그래서 불을 위에 있는 한자는 큰데예요. 불이 크게 났어요. 불이 크게 나서 화나고 붉은 색깔로 펄펄 타고 있는 불을 상징해서 불화에 큰데가 변했는데, 큰데가 약간 흑토로 변형했지요. 그래서 흑토만 기억이 나시면 땅 위에 불을 질렀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는 큰 불입니다. 그래서 불글적. 마지막 달릴 줄을 보시면 달리기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발이에요, 발. 그래서 발족을 쓰시고, 위에 있는 한자는 흑토인데 여기도 흑토만 보이신다면 땅 위를 달리는 발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열십이에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많이 저어요. 그냥 달리는 거와 손을 어떻게 젓느냐에 따라서 달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족과 위에 있는 한자 열십을 더해서 아주 빨리 달리는 발을 상징해서 우리가 경주하다 쓰고요. 이게 들어가면 달리기와 관련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부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수는 반복해서 꼭 다 암기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